화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화분을 어떻게 섭취하고 어떻게 이제 그것을 활용해야 하는지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은 이 화분은 일반적으로 최고의 영양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화분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 또 화분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화분이 도대체 무슨 성분이길래 시온의 동산에서는 화분을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분은 이렇게 이제 한 5,000종 이상의 효소와 보호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어떤 식품보다도 좋은 혹은 완벽한 영양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벌들이 채집하기 전 화분 속의 당분을 보면 대부분 자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채집한 이후에는 자당, 포도당, 과당으로 이제 됩니다. 우리 교재에도 화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화분은 벌들의 요리 작품이다. 화분은 뭐라고요? 벌들의 요리 작품이다 라고 한번 표현을 써봤습니다. 정말 좀 신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하고요. 이 화분 하나의 크기를 재보면 거의 직경 2mm 정도가 돼요. 아주 작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벌들은 자기 다리 두 군데다가 묻혀서 이제 다닙니다. 이 무게를 보면 10에서 20g 정도 되고요. 거의 벌들의 체중이 100g으로 됐을 때 벌들은 이것을 거의 한 40g 정도까지 가지고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벌들이 거의 이제 가장 멀리 가는 벌들은 한 4km, 5km 정도를 가요.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시속이 몇 킬로 나오는 줄 아세요? 시속이 한 40km가 아니고 80km 나와요. 시속이 쉥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막 꼬불꼬불 돌아가지고 한 10km 이상 되는데 거기 벌들이 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벌들이 직선거리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 벌들이 화분만 몰고 오는 것이 아니라 꿀도 몰고 와요. 뱃속에다가. 토탈 자기 몸무게에 비슷한 양을 거의 넣고, 비슷한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넣고 이제 비행을 해서 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무겁게 날아오는 벌들은 벌집 앞에서 이렇게 쭉 오다가 툭 떨어집니다. 그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꼬리가 그리고 이렇게 좀 약간 수그러져 있어요. 그 벌들을 보면서 이제 꿀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꿀이 조금 들어오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판단을 합니다. 화분을 달고 오는데 연간 통 안에 모아오는 화분의 양은 30에서 50kg. 30에서 50kg. 어마어마한 양의 화분을 물고 옵니다. 저희 보통 이제 양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붙어 있죠? 하나? 이게 화분이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그 화분을 채취하는 모습입니다. 화분을 이 소문, 벌분 앞에서 채취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비폴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꽃 화자 이제를 써서 화분이라고 또 합니다. 좀 더 정식적으로 표현하자면 벌꿀 화분, 이제 가장 적합한 표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얘들이 들어가면서 화분의 대부분을 떨어뜨리고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이제 그 판에 화분들이 모이죠. 모이는데 이 화분은 사람이 그 가루를 가지고 꿀과 섞어서 뭉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원 자체 그대로의 화분임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앞에 있는 벌들의 다리에 보면 노란 색깔이 있죠? 노란색들이 있습니다. 이 화분이 무엇의 원료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로열젤리의 원료라고 말씀드렸죠? 화분은 로열젤리의 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이것을 큰 덩어리를 뭉쳐서 오는데 저는 신기해요. 이것을 어떻게 뭉쳤을까? 애들이 땡글땡글 돌았을까? 아니면은 어떻게 했을까? 하지만 그 꽃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이 화분을 뭉쳐옵니다. 그런데 꽃에 따라서 이 화분의 입자가 다르기도 하고요. 시즌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화분이 다 똑같은 화분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송화가루도 묻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에 노랗게 가루가 떨어지죠. 그 가루도 뭉쳐올 때가 있어요. 그 가루 같은 경우는 색깔이 조금 형광빛이 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거의 참나무과 상수리 화분, 도토리 화분 이런 것들이고 떡갈나무 쪽의 화분이고요. 가장 맛있는 화분은 달의 화분.
달의 화분. 약간 색깔이 재색빛이 납니다. 보통 흰색 말고 재색빛. 칠판에 저 가해빛 있죠? 칠판 맨 가해 그레이 색깔이 나는데요. 달의 화분이 가장 맛있고요. 그리고 봄 화분과 가을 화분을 나눈다면 가을 화분이 좀 알러지가 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알러지가 심한 분들은 봄에 있는 화분을, 봄에 채집되는 화분을 골라 드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백과사전에 보면 화분은 영양식품 혹은 완전식품으로 소개되었는데요. 이때 우리는 육류를 대신할 수 있는 최고의 식품뿐만 아니라 화분 속에는 무엇이요? 효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효소는 균형이 잡혀있는 상태에 존재하고 이 효소가 노화를 방지해주는 항산화 물질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산인 리노렌산도 화분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필수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수 국가에서 화분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꿀벌을 치는 사람들이라는 수식어도 붙기도 했었죠. 그래서 꿀, 화분, 로열젤리 이렇게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합니다. 자, 화분의 성분을 보면 이 41가지의 기타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비타민C, 섬유질. 대신에 무첨가, 무가공, 무화학 등 천연 그대로의 식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채식을 하거나 자연식을 하거나 육식을 하지 않으면 뭐 걱정 많이 하죠? 뭐 걱정 많이 하세요? 영양 걱정 많이 하시죠? 네, 영양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거 없고요. 채식을 해도 이 화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드시는 채소라든지 곡식에 충분히 영양이 그대로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얘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이 영양소를 만들 수 없는 최고의 완전한 식품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화분의 성분을 쭉 보면 수분이 4%, 그 다음에 탄수화물 35%, 지방 5%, 단백질 50% 이렇게 해서 화분의 주 성분은 탄수화물이 아니라 달지만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 비타민 B1에서 12까지, 비타민 C까지 충분하고요. 비타민 D, 비타민 E, 무기물, 무기질, 칼슘, 철분, 뭐 염소들, 그 다음 마그네슘, 당간인, 칼륨, 규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저 밑에 있는 루틴이라고 하는 성분은 모세혈관의 아주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화분의 유익을 제가 한 8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분의 유익 8가지 정리했는데 이 화분의 유익의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식욕의 변화를 준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식욕이 너무 다운되거나 좋지 않을 때 이 화분을 꿀과 함께 버무려서 2, 3회 정도 하루 4번에서 5번 먹게 되면 식욕이 돌아옵니다. 보통 보면 이제 몸이 영양이 딸릴 때나 아니면 대사가 잘 안 될 때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네,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에 이렇게 화분을 드시면 되는데 때때로 위장이 안정될 때까지 꿀과 화분을 이렇게 몇 번 드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장 활동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장은 그 여러 가지 유익균에 의해서 혹은 또 유익균에 의해서 장의 건강 상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 내에서 유익균이 충분하면 장 활동이 잘 되는데 장 내에 유익균이 별로 없다면 장 활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는 분들이나 혹은 또 장이 불편한 분들, 장내 유익균이 적은 분들은 화분을 잘 섭취하시면 좋지만 반대로 화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고영양이기 때문에 설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생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약물로 인해서 이 장에 그 유익균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화분을 섭취를 하시면 그 유익균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 발견되었는데요. 어쨌든 항생제 부작용도 해독해 준다라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 화분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 몇 가지 추가한 것이 있어요. 좀 추가한 것이 있고요. 보시면 이제 자연 치유력을 강화시키는데 이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화분 속에 세균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는 항생 물질들이 발견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화분 속에는 세균을 방지할 수 있는 항생제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또 발표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모넬라라는 균을 억제하거나 살균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체 자체의 면역력을 굉장히 빠르게 상승시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일반 영양제에 비해서, 천연 영양제이기 때문에 일반 영양제에 비해서 흡수가 아주 잘 돼요. 합성 영양제라든지 인위적인 영양제들은 사람이 어떤 물질을부터 빼거나 추출을 하죠. 근데 화분은 그 자체가 자연식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흡수가 잘 되도록 이제 그렇게 영양소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공식품이 아니어서 무해하고요. 뼈에도 좋은 영향을 이제 선사합니다. 특별히 검증되지 않은 것들 많이 있죠. 우리가 시중에서 영양소들 사실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화분은 거의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도 몇백 년이 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신 건강에 좋아요. 일반적으로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은 이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양소가 부족하면. 그러니까 단백질, 탄수화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질 말고도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뇌의 신경은 심리적으로 불안의 증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영양이 공급될 때 불면증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유익하고요. 여섯 번째는 빈혈, 어지럽거나 헤모글로빈이 이제 그 수치가 적거나 적혈구가 적을 때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 비율을 상승시켜요. 그래서 기력 저하라든지 아니면 영양 부족 상태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곱 번째, 아이들의 성장에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참 아이들이 이 화분을 잘 먹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꿀에 희석을 해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녁에 가끔 꿀이나 화분을 먹긴 하는데 화분은 좀 먹은 지 꽤 된 것 같아요. 예전에 한동안 잘 먹더니 또 이제 안 먹더라고요. 꿀은 엄청 좋아해요. 꿀은 매일 뭐 준다고 하면은 막 새 아이들이 다 줄 서 있어요. 네. 만 1살이 돼서부터 아이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필요된 영양소가 많습니다. 우유나 유제품 대신에 화분을 섭취하게 되면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뼈도 굉장히 좋아요. 자, 여덟 번째,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뇌출혈, 아니면 동맥경화, 고혈압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병들이 대부분 예방해야 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이미 병원에 가면 늦은 병들이 있죠. 발견되자마자 이미 그 병 자체가 위험한 병들이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해결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미 쓰러져서 알았을 때 이름을 발견되는 거 있죠. 중풍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미 쓰러져서 갔는데 의식을 잃었는데 그 병의 명령이 딱 나오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생활하면서 솔직히 뭐 크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암 진단, 아니면 고혈압 진단, 당뇨 진단, 아토피 진단, 진단을 받고 나서야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지만 어떤 질환들은 진단을 받음과 동시에 이미 어떠한 기능이 상실되고 다리를 쓰지 못하고 시력이 상실되고 아니면 손을 못 쓰고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뇌 기능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미리 예방하셔야 되는데요. 인체에는 동맥과 정맥 말고도 무려 51억 개의 모세혈관이 있어서 세포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몇 개예요? 몇 개나 있다고요? 네, 51억 개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혈관은 간이기 때문에 파열되기가 아주 쉬워요. 파열되기 쉽고요. 특히 우리 뇌의 모세혈관들 있죠? 뇌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이 거미줄 같은 모세혈관은 쉽게 파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매운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이 모세혈관에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모세혈관이 파열되면 뇌출혈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구 뒤쪽에 있는 망막혈관이 이렇게 파열되면서 실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한순간이에요. 화분은 모세혈관의 저항력을 강화시켜서 자극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모세혈관을
강하게 만들어진다. 말고도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한 50가지, 100가지 이상이 됩니다. 나중에 또 다른 시간에 제가 인터넷에서 올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이 화분과 육식의 비교를 보면 철분이 쇠고기에 7배 들어있고 소고기보다 50배가 높은 고단백질, 고칼륨이 들어있다라는 사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미노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성분들이, 영양 성분들이 화분이 고기나 계란과 치즈보다 훨씬 더 월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화분을 먹는 방법을 좀 아셔야겠죠. 일반적으로 화분은 공복에 섭취하시면 됩니다. 식사 후에 화분을 먹는 것보다는 공복에 섭취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 화분을 먹었을 때 속이 싸늘하신 분들이 있어요. 싸늘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이제 공복이라고 하더라도 아침 공복 말고 점심 공복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식사하고 나서 2-3시간 지난 다음에 위가 어느 정도 활동했을 때.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 하루에 1티스푼으로 시작해서 큰 스푼으로 1스푼 이상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1티스푼씩 충분히 천천히 드시다가 그게 내 몸에 잘 받는다? 그러면은 조금씩 더 늘려서 한 하루에 반 스푼씩 2번 드시든 혹은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 8스푼을 드시는 분 많은데 여러분들 한 번에 8스푼 드시면 큰일 납니다. 소화도 안 되고 간도 망가져요. 그래서 조금씩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화분만 먹었을 때 맛이 좀 이상하고 하면은 꿀과 섞어서 이제 먹으면 좋은데요. 화분을 여러분들이 드셨을 때 특히 이제 이것이 충분히 소화되고 내가 그것을 내 몸에 유지시킬 수 있다. 그런 몸이 흡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에 좋은 영양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종종 해요. 암 환자가 화분을 먹어도 됩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 종종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답을 다 해드리기 힘드니까 제가 강의에서 한번 그 이야기를 언급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한 적들이 대부분인데, 암 환자가 화분을 먹어도 될까요? 네, 암 환자가 화분을 먹어야 좋습니다. 사실은 암 환자라고 한다면 화분을 시도 때도 없이 막 먹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어떤 시간의 간격을 두고 좀씩 드셔주면 아주 좋고요. 많이 먹는 것보다는 적게 먹는 게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분을 다량으로 섭취하기보다는 소량으로 섭취해서 조금씩 늘리는 것이 좋은데요. 내가 활동하는 활동량, 에너지 대사량, 그 다음에 소비력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계산한 다음에 화분을 드셔주면 좋은데, 과식은 과식대로 하고 단 거는 단 거대로 먹고 화분을 또 먹는다? 라고 하면 인체가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러한 화분이나 꿀이나 아니면 마스크바도나 이런 당분들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는 것에 비례해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많은 양을 한 끼에 뭐 2숟갈, 한 숟갈 반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나눠서 먹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화분 속에 있는 영양소들이 골고루 흡수되려면 반드시 몸 자체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분에 있는 영양을 잘 흡수시키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햇빛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 화분에 씹어 먹어야 되나 삼켜야 되나 이런 질문을 종종 하게 됩니다. 어떻게 드셨어요? 씹어 드셔도 되고요. 그냥 삼키셔도 돼요. 어차피 화분은 굉장히 부드러운 가루이기 때문에 뭐 입에 넣고 삼켜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토피가 있는 분들도 화분을 조금씩 이렇게 드시는 것도 괜찮은데 뭐 민감한 분들은 당분간 피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화분은 2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한 가지는 건조 화분이 있고 한 가지는 생화분이 있습니다. 건조 화분은 저장하기 훨씬 좋고 생화분은 먹기가 좋아요. 혹시 생화분 드셔봤나요? 생화분 한 번도 안 드신 분 계세요? 생화분? 한 번도 안 드셔봤어요? 그건 건조 화분이에요. 딱딱한 거 여기서 드리는 거는. 한 번도 안 드신 분들만 제가 한번 맛을 보여드릴까요? 혹시 안 드셨죠? 한번, 네.
화분에 드시면은 알러지가 많이 생기세요? 네. 화분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거의 한두 알부터 드시기 시작하시면 거의 대부분 괜찮아집니다. 화분이 알러지가 이제 뭣도 모르고 그냥 드셨다가 막 이렇게 알러지 있는 분들이 꽤 전화 오세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화분을 꼭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알러지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분들이 이제 화분을 하나씩 이제 섭취를 했는데 알러지가 이제 내성이 돼버리면 나중에 조금씩 늘려가시면 알러지도 해결할 수 있는데 감당할 수 있을 때 하세요. 감당할 수 있을 때 하시고, 그리고 이 생화분의 맛을 보면 건조 화분을 못 먹어요. 맛이 없어서 생화분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거의 마치 무슨 꿀로 완전히 개놓은 솜사탕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시죠. 생화분을 내일 저녁에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요? 둘 다 괜찮아요. 뭐가 더 좋다고 말하긴 좀 그래요. 근데 저 같으면 저는 이제 생화분을 먹을 것 같고요. 네. 저는 효과보다 맛을. 근데, 건조 화분은 이제 건조되었기 때문에 보관하기가 훨씬 좋고, 생화분은 무조건 냉장고에 넣으셔야 되는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요구르트에 넣어서 이제 비벼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드시면 안 되고요. 화분은 그냥 화분만 아니면 꿀하고 같이 드셔도 되고, 나중에 이제 혹시 화분 프로폴리스 꿀을 같이 이렇게 너무 따로 먹으니까 시간이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세 가지를 섞어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화분에다가 화분 1, 꿀 1에 그리고 프로폴리스 분말은 이제 거기에 내가 하루 먹을 양, 만약에 이게 하루 먹을 양이다 하면 프로폴리스 한 스푼 하얀 거 있죠? 하나 반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열흘을 먹는다 그러면 하나 반 15스푼 넣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화분에 대한 섭취를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화분의 주의사항 딱 한 가지,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 화분은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다 알러지가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얘는 왜냐하면 꽃가루의 알러지와 성분은 좀 다르기 때문에 꽃가루에 알러지가 있다고 해서 화분에 다 알러지가 있지는 않아요.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 화분에 알러지가 없는 사람이 사실은 훨씬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좀 착각할 수 있어요. 검정 거는 상했고 어떤 것은 이상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화분에 여러 가지 색깔의 이유는 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이제 우리 중국산의 유치화분 같은 거는 이제 색깔이 똑같아요. 거의 다 찐 노란색으로 똑같은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경우 있어요. 근데 중국산 화분을 이제 우리가 보통 국산이라고 알고 사서 드시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분은 외국에서도 많이 비폴렌 형태로 나오니까 외국 거는 이제 비폴렌으로 되어 있는 거는 값이 더 비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분을 이렇게 쭉 보면은 화분을 뭉쳐오는 것이 뭘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화분이 저렇게 분명 가루였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동글동글하지? 이렇게 뭉쳐온 것들 그게 바로 꿀로 이제 화분을 뭉쳐옵니다. 그래서 화분은 거의 건강식품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화분에 이제 뭉쳐오는 그 꿀의 성분에 따라서 화분의 당분이나 성분도 약간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